충분히 만극하옵니다. 조심스러울 수 없는 기질? 뭐죠? 성병하는 성병. 네.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여기 입술이나 입술 주변부 여기가 가장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기부나 또는 이제 다른 뭐 둔부,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죠. 엉덩이 위에 톡톡 튀어나온 뼈 있죠. 그런 데도 굉장히 좀 잘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입술 주변 가장 좀 흔한 타입이라 보면 되고, 성기부나 좀 그런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게 보통 2형이 많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생기기도 해요. 아래쪽에 생겼는데도 1형 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도 있고, 입술에도 2형 바이러스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배꼽 기준으로 위쪽이 1형, 아래쪽이 2형이 분포가 많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집들이 좀 모여 있고, 물집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약간 약간 패여져 있는 느낌이 있고, 바닥은 약간 붉은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리고 따가움, 가려움, 지글지글함, 그러면 와서 빨리 약 받고 바르는 약 빨리 먼저 바르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런 무증상 감염일 때는 우리가 피임을 최대한 좀 잘해주면은 확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잘 안 옮길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낮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는 병변이 생기죠.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고, 그거를 놓치더라도 꼭 재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성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코치도 해드리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성관계를 통해서 항문이나 성기나 구강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꼬리가 햄치는 듯한 이런 모양의 이런 균 종류가 있거든요. 피로헤타 쪽에 속하는 트레포네마 팔레둠이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매독인데, 1940년대에 사실 페니실린이 그때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페니실린이 이제 매독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유병률 자체가. 치료를 하면 되게 잘 되는 성병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한 병이었는데 다시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 증상이 무통성 궤양입니다. 성기 주변, 혹은 항문 주변, 입 주변에 통증이 없거든요. 접히는 부위라든지 이런 데 궤양이 생겨버리면은 궤양이 생긴지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한 3에서 6주 사이에 그런 궤양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2기 매독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손발바닥에 빨간 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신에 피로감이나 미열이 있다든지, 감기 심하게 걸리면은 귀 주위 이런 데가 막 멍울이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림프절 비대인데, 사타구니 쪽에 생긴다든지 그런 림프절 비대도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균들이 전신으로 퍼져서 감염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1기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남에게 또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런 병변이 있다면은 주기에 좀 발견을 잘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의관 때 병사 한 명이 왔었고, 항문에버가 생겼다. 평평하게 이렇게 생기는 콘딜로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항문이 있으면 항문을 이렇게 나비 모양 이렇게 완전히 짓물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빨리 약을 좀 써야 된다 해서 했더니 역시나 매독이었죠. 2기 매독이 비트지기적이긴 하지만 이건 매독 의심되니까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 그럼 바로 약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피부 장벽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그래도 확률이 좀 낮아지는데, 성관계 아니면 구강 쪽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우리가 피부가 이게 점막이잖아요. 점막이란 곳이 전염이 조금은 더 쉽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죠.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피 치료 같은 걸 해버리면 피부가 갈리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갑자기 걔네들이 창궐하면서 얼굴이 확 다 번지는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 완전 뒤덮는 경우가 생겨요. 피부를 완전 갈아버리는 그런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감염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이걸 꼭 여쭈어보고, 있다 하면 예방적으로 발사약 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면 입술에 문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신 도구들이 깨끗하게 세척이 되지 않거나 뭐 멸균이 되지 않은 그런 뭐 도구들로 문신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외상이거든요. 문신을 하는 과정도 결국에 어떤 외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염도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재발도 할 수 있고, 또 제모 레이저 많이 하시잖아요. 큰 범주에서 외상에 속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제모를 받다가도 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좀 면밀하게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일단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입술에 이제 포진이 생겼고 또는 이제 성기부나 이런 데 포진이 생겼으면은 구강 접촉으로도 당연히 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기부에 당연히 생겼으면 당연히 성접촉에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작은 물집이 잡혔을 때는 당연히 그런 직접적인 어떤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고, 가장 문제는 완치가 안 돼요. 피부 안에 이제 신경을 보면 그러니까 다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얘네들이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감기 걸리거나 다쳐가지고, 또는 이제 나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입술에 계속 막 주기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걸 몰랐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항상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으로 옵시다. 감춰진 곳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은 반드시 방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분들이 피부과로 잘 오진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산부인과. 산부인과 쪽 가시죠, 그런 네. 분들은. 근데 이제 남성분들. 남성분들은 비뇨기과보다는 오히려 피부과를 많이 오시고 네. 비뇨기과 가도 피부과로 피부과로 오는 경우가 가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 더 잘 그런 부분을 더 수련을 더 그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받다 보니까 저희는